달인을 향한 특별한 도전 우리말 겨루기.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이 음식처럼 말도 맛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말은 감칠맛 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어휘가 풍부하고 또 표현이 다양해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우리말. 오늘도 이 감칠맛 나는 우리말 찾아서 우리말 겨루기 출발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오늘 제 실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가자! 우리말 겨루기 마지막 문제를 만나러 왔다. 최종민. 공을 보내다, 보내다 아니고요. 가리다, 아닙니다. 술잔을 기울다, 아니고요. 돌리다. 돌리다였습니다. 파릇파릇 작은 고추가 맵다. 20대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릇파릇 톡톡 튀는 젊음으로 하늘까지 박하늘. 어기다. 아닙니다. 뒤를 따르다. 따르다.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달인, 잡고 말겠어. 우리말 달인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김수경. 놓치다, 아닙니다. 비우다, 아니고요. 돈을 모으다, 아닙니다. 술 빌리다. 기운을 아닙니다. 빌리다였습니다. 이만큼 초보지만 우리말에서는 달인 되겠습니다. 아기에겐 초보 엄마. 우리말은 예비 달인 이세훈. 고치다, 아니고요. 키우다, 아닙니다. 기르다. 기르다 정답입니다. 우리도 달인, 우리말도 달인, 우리말 확실히 요리하겠습니다. 우리말을 맛있게 요리하는 남자. 준비는 끝났다. 천민영. 놓치다, 아닙니다. 벌리다, 아닙니다. 버리다. 버리다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점수들이 비슷비슷하십니다. 아직 못 얻으신 김수경 씨도 있지만 10점, 20점, 30점씩 각각 획득을 하셨군요. 천민영 씨하고 박하늘 씨 두 분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천민영 씨는 어떤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직접 장사를 하니까 요리를 많이 하게 되고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요? 닭볶음탕과 계란찜이 특히 자신 있습니다. 근데 계란찜 같은 거는 사실 평범한 음식 아닙니까? 누구라도 많이 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평범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이세훈 씨가 굉장히 끄덕끄덕거리셨거든요. 시집 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만 냉큼냉큼 받아 먹다가 네. 제가 요리를 하려니까 가장 평범한 거 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박하늘 씨는 아직 주부는 아니시지만 네. 요리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자취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어떤 요리가 자신 있으신지요? 예, 된장찌개 제일 자신 있습니다. 역시 또 평범한 요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인만의 이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다면? 집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된장으로 그 된장의 맛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하늘 씨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된장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만의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네. 그래요. 역시 또
사소한 것 하나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군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한 문제. 맞는 말과 틀린 말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민 씨부터 풀어보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좋습니다. 맞는 말, 맞는 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었습니다. 40점 획득했습니다. 아깝습니다. 하나 남겨놓고 동생을 혼내키다. 하지만 정확한 말은 혼내다입니다. 그냥 혼내다가 표준말이고요. 혼내키다는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하늘 씨 문제 드립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좋습니다.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한 문제 남았습니다. 틀린 말, 틀린 말 5문제 다 맞췄습니다. 네, 흔히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많이 써 있죠. 네. 정확한 표현은 클리닝이었습니다. 우리 박하늘 씨가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요. 자, 김수경 씨 문제 드립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좋습니다. 틀린 말, 틀린 말 40점 획득했습니다. 와, 첫 번째 문제만 맞췄으면 5문제 다 맞힐 뻔했는데 40점 획득하셨습니다. 꼭두각시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정확한 표현은 꼭두각시입니다. 자, 이세훈 씨 문제 드립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좋습니다. 틀린 말, 틀린 말. 아, 3문제 맞춰서 30점 획득하셨습니다. 네, 빨강색, 빨간색 많이 헷갈리죠? 네, 빨간색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민영 씨 문제 드립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었습니다. 2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형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민 씨가 현재까지 50점, 박하늘 씨가 70점으로 현재 1등이시군요. 김수경 씨 40점, 이세훈 씨 60점, 그리고 천민영 씨 50점으로 아직까지는 5분 모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재미트로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전체 진행 방식. 시청자 예선 참여, 치열한 예심을 통해 선발된 5명의 도전자들. 제1단계 5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2명의 진출자를 가리고 제2단계 가르세로 낱말읽기 맞대결을 통해 결정된 한 사람만이 우리말 달인에 도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숨은 낱말 맞히기 15문제입니다. 한 글자 문제, 두 글자 문제, 세 글자 문제가 각각 5문제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10점씩 걸려있는 한 글자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김수경 씨. 곡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김수경 씨. 속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곡식. 깨. 천민영 씨. 알. 알 아닙니다. 잣. 곡식, 깨, 잣. 최종민 씨. 죽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겨루기, 줄. 다시 최종민 씨. 힘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털, 명치. 천민영 씨. 끝. 끝 맞습니다. 자, 이제는 20점씩 걸리는 두 글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천민영 씨. 봉투. 봉투 맞습니다. 월급만 보고 맞히셨어요. 아, 예전에 월급 봉투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여름. 최종민 씨. 피서. 아닙니다. 다시 천민영 씨. 빙수. 빙수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기. 박하늘 씨. 야구 맞습니다. 다음 문제. 피부. 천민영 씨. 땀띠. 땀띠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건과류. 호랑이. 이세훈 씨. 곶감. 곶감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 한 문제도 못 맞히시던 박하늘 씨와 이세훈 씨가 이번에는 한 문제씩 나란히 맞히셨고요. 이번에는 30점씩 걸려있는 세 글자 문제 드립니다. 기억. 깜빡. 최종민 씨. 건망증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노란색. 유치원. 이세훈 씨. 병아리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음식. 맷돌. 음식과 맷돌. 콩면. 박하늘 씨. 콩국수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까만색, 흰색. 최종민 씨. 까마귀 아닙니다. 엿. 까만색, 흰색, 엿. 신발. 천민영 씨. 고무신이었습니다.
고무신 검정색과 흰색이 많았고요. 어르신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엿으로 바꿔 먹기도 했었죠. 정답 고무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대낮, 꿈, 대낮, 꿈. 김수경 씨, 백일몽. 백일몽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은 남을 맞히기 15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확인해보죠. 최종민 씨가 100점, 박하늘 씨가 120점, 김수경 씨는 아직까지 10점대 90점이시고요. 이세훈 씨가 110점, 그리고 천민영 씨가 이제는 1등이십니다. 15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1단계 네 번째 유형의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자주 쓰는 표현말 40점씩 걸려있는 7문제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문제 중에 한 문제에는 60만 원의 상품권도 걸려있으니까요. 이 상품권의 주인도 누군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첫소리 다 열렸는데요. 있는 이 힘을 다 드린다. 천민영 씨, 5초 드립니다. 중함을 더하다. 아닙니다. 최종민 씨, 죽을 힘을 다하다. 죽을 힘을 다하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시 최종민 씨. 벼룩도 짝이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세훈 씨. 쓴맛 단맛 다 보았다.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김수경 씨, 5초 드립니다. 시간 지났고요. 다시 천민영 씨. 짝 잃은 기러기. 맞습니다. 김수경 씨 초조한 마음에 조금 성급하셨네요. 네, 천천히 잘 생각하고 맞히십시오. 네. 자,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천민영 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맞습니다. 야,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자, 2문제 남았는데 과연 이것도 천민영 씨가 맞힐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조금 분발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김수경 씨.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맞습니다. 자, 6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상품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없는 걸까요? 7번째 문제 드립니다. 행운을 잡아라. 상품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세훈 씨, 5초 드립니다. 네, 이세훈 씨 시간 지났고요. 다른 4분께 기회가 있습니다. 김수경 씨, 걱정을 사서 하다. 걱정을 사서 하다. 상품권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친구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우승한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오늘 목표가 상품권이셨습니까? 예상치 못했는데요. 기뻐해 주니까 저도 너무 힘이 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1단계 4번째 유형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민 씨가 180점, 박하늘 씨가 120점입니다. 아까는 1등이었는데 김수경 씨가 170점 많이 올라오셨고요. 이세훈 씨 150점,
천민영 씨가 여전히 1등 23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미있는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두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첫 번째 문제와 함께 오늘 밤 11시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양동 장윤혁 사랑하는 이대훈 달인을 위해 여기 왔다. 아자, 아자, 아자. 아빠를 향한 우리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빠 무조건 달인 되세요. 아자, 아자.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과 함께 우리말 달인을 향한 힘찬 도전은 계속된다. 자, 1단계 다섯 번째 유형의 문제, 우리말의 뜻맞추기 한 가지 유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5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최종민 씨께서 골라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옷기 차례로 문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최종민 씨 번호표 드립니다. 4번 선택하겠습니다. 4번. 어안.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 막히다. 어안 무슨 뜻일까요?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있습니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네. 아, 3개 있습니다. 한 칸 남았는데요. 5초 드립니다. 비읍 하겠습니다. 비읍. 비읍 아니었습니다. 박하늘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아니었고요. 김수경 씨.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 지읒도 아닙니다. 이세훈 씨. 히읗 하겠습니다. 히읗. 그렇습니다. 히읗이었습니다. 이세훈 씨 정답은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5초 드립니다. 천민영 씨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라고 하셨습니까? 천민영 씨? 예. 혀안. 어안 정답입니다. 야,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 막히다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셨죠?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박하늘 씨께 번호표 드립니다. 6번 하겠습니다. 6번. 물설다. 낯선 곳에 갔을 때 물설다, 물선 고장이다라고 하는데요.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 없습니다. 김수경 씨.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네. 비읍 하겠습니다. 비읍. 비읍도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네. 아, 2개 있습니다.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음도 있습니다.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보고 듣고 겪는 것이 모두 낯설고 서먹서먹하다. 보고 듣고 겪는 것이 모두 낯설고 서먹서먹하다. 물설다 정답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역전입니다. 김수경 씨 이번 문제를 많이 맞히면서 280점으로 지금 천민영 씨와 함께 공동 1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박하늘 씨가 긴장할 것 같은데 김수경 씨의 때늦은 분발을 보면 박하늘 씨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떨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네. 이세훈 씨도 아직까지는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이세훈 씨, 박하늘 씨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김수경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네요. 번호표 드립니다. 5번 하겠습니다. 5번. 추파.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길, 추파. 이 추파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5초 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입니까? 네. 네, 기억. 있습니다. 두 개 있군요. 5초 드립니다. 미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미음 하겠습니다. 마의 미음. 네. 미음 있습니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시옷은 없습니다. 이세훈 씨. 이응하겠습니다. 이응. 이응 있습니다. 지읒하겠습니다. 지읒. 네. 아, 있습니다. 이세훈 씨 정답은?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추파 정답입니다. 야, 이세훈 씨가 정말로 기회를 살리셨어요. 네, 이제 240점으로 이제 점수를 정말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이세훈 씨와 천민영 씨가 어떤 문제를 고를 것인지, 또 그 문제들은 누구에게 행운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세훈 씨, 번호표 드립니다. 골라주시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퉁 쏘아주다. 퉁을 놓다. 이때 퉁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하시죠. 티읕하겠습니다. 티읕. 있습니다. 미음하겠습니다. 마의 미음입니까? 예. 네, 미음. 네, 시옷하겠습니다. 시옷. 시옷은 아니었습니다. 천민영 씨. 5초 드립니다. 리을 하겠습니다. 라의 리을. 리을 아니고요. 최종민 씨.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이응도 없습니다. 박하늘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 그렇습니다. 지읒은 있었고요. 한 칸 남았습니다. 5초 드립니다.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입니까? 나의 니은? 나의 니은. 나의 니은. 니은 아니었습니다. 김수경 씨. 한 칸 남았는데요. 5초 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 기억 아니었습니다. 이세훈 씨. 피읍하겠습니다. 피읍. 그렇습니다. 피읍이었습니다. 정답은 퉁명스러운 팔자. 퉁명스러운 팔자 아닙니다. 천민혁 씨. 정답은 퉁명스러운 표정. 퉁명스러운 표정도 아니고요. 최종민 씨. 5초 드립니다. 시간 지났고요. 박하늘 씨 다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정답은 퉁명스러운 팔집. 아닙니다. 김수경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퉁명스러운 포즈. 퉁명스러운 포즈.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모두 정답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퉁명스러운 포즈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네, 퉁의 정확한 뜻은 퉁명스러운 핀잔이었습니다. 네, 피읍이 열렸을 때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5분 모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확인해 보죠. 최종민 씨가 220점, 그리고 박하늘 씨는 130점, 김수경 씨가 310점으로 현재 1등이고요. 이세훈 씨가 270점, 천민영 씨가 280점. 과연 어느 분께 2단계 진출의 자격이 주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천민영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번호표 드립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과연 어떤 목고지? 대학생들이 수련회 대신 많이 쓰는 말이 목고지인데요. 말씀하시죠.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있습니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네, 2개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입니까? 예. 지읒도 있습니다. 치읒 하겠습니다.
치읓. 차의 치읓. 역시 있습니다. 자, 한 칸 남았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결정이 될까요? 5초 드립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최종민 씨, 점수 차이는 조금 벌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말씀하시죠.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 있습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박하늘 씨, 멋지게 마무리하십시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나이나 직책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아닙니다. 김수경 씨.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천민영 2단계 진출 확정. 진출과 탈락의 갈림길에서 2단계로 진출할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될 것인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목고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주어진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최종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민 씨가 230점, 박하늘 씨 130점, 김수경 씨 360점, 이세훈 씨 270점, 그리고 천민영 씨 330점으로 김수경 씨와 천민영 씨가 2단계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단계 결과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수경, 천민영 2단계 진출.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김수경 씨, 천민영 씨 두 분과 함께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시작합니다. 김수경 씨는 우리말 겨루기 예심장을 웃음바다로 만드셨다면서요.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때는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성대모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보여주시죠,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그때 했었던 거요? 네. 따라와, 왜 안 와? 네, 잘 봤습니다. 천민영 씨는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세요. 예, 예전에 그 KBS의 가족 노래자랑에 친구랑 같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거죠? 예. 네. 성적이 어떠셨나요? 제가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네. 그 1승도 못 거두고 2주 연속 출연한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1승을 거둬야지 다음 주에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아깝게 탈락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아깝게 탈락했다는 거는 저기 본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어느 정도 잘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패자부활전은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지요? 역시 2등했습니다. 그랬군요. 본인 되게 안타까우셨겠어요. 뭐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은 절대 2등하지 않겠습니다. 오, 마지막에 각오까지 좋습니다. 천민영 씨, 김수경 씨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재미트로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세 번째 문제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두 문제 드렸죠. 오늘 밤 11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꼭 잡겠습니다. 이제 양념만만 보여드렸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달인 도전자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 그들의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단계 가르세로 낱말 읽기. 첫 낱말을 맞힌 사람이 길을 선택.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기회는 넘어간다. 최종 낱말에 주어진 점수는 200점. 가르세로 낱말 읽기 종료 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오늘의 달인 도전자가 된다. 첫 낱말부터 최종 낱말까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맞히면 2단계 획득 점수는 배가 된다. 어떤 분이 먼저 기회를 갖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유리나 사기 따위로 둥글게 만든 놀이기구 혹은 아름답거나 귀중한 것을 김수경 씨.
구슬. 구슬 맞습니다.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색 길을. 파란색 길. 그러면 천민영 씨는 자동으로 초록색 길이 선택됐습니다. 김수경 씨 계속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맞습니다.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자문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살아남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생존자입니다. 네.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부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생이별입니다. 정답. 보통과 다름 혹은 따로 별다르게를 뜻하는 말입니다. 별로와 같은 의미로 소문과 이것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별반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필코와 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반드시입니다. 정답. 밥 10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십시일반입니다. 잘 맞히고 계십니다. 짝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반자와 비슷한 의미로 평생의 이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반려자입니다. 맞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자입니다. 네.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정족수입니다. 정족수 맞습니다. 각도, 온도, 광도 따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안경 이것이 높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도수입니다. 네, 정답. 도망하여 몸을 숨기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도피처입니다. 맞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종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처방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종 낱말까지 7낱말 남았습니다. 총포에 탄알이나 화약을 재어 넣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장전입니다. 정답.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장애입니다. 맞습니다.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 편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연애입니다. 연애 맞습니다. 자, 이제 4낱말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 행위 따위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 교류에 이것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연장선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3낱말 남았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부산한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혼선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수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경 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자, 첫 번째 낱말부터 최종 낱말까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히면 2단계 점수를 배로 드리는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걸 받을 뻔했습니다. 지금 3낱말 남겨두고 아깝게 틀리셨는데 천민영 씨도 똑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단계 들어서 첫 번째로 기회를 갖는 천민영 씨. 현재는 720대 330으로
2배가 넘는 점수 차이지만 어디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혹은 역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천민영 씨, 도움을 드립니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혹은 몹시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구미호입니다. 네.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지를 이것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호소입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름에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정답. 국이나 찌개 따위에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국물 이외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건더기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만 간단히 말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용건입니다. 정답. 어떤 일에 곁들여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약이 지닌 그 본래의 효과 이외에 곁들여 일어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부작용입니다. 네.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잘 맞춰오셨는데 이 네 글자 낱말에서 멈추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말, 표리부동이었습니다. 네, 천민영 씨 표리부동에서 잠시 중단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데 김수경 씨가 최종 낱말까지 2낱말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김수경 씨가 2단계를 매조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수경 씨, 도움을 드립니다.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수기입니다. 수기 맞습니다. 가늘고 긴 나무 토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마치고 나니까 수선이 더 아깝습니다. 그것만 맞았으면 2단계 점수를 배로 받으실 수 있었는데 아무튼 김수경 씨 1단계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서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시자마자 파죽지세로 문제를 맞히면서 최종 낱말에 천민영 씨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기회는 3번 주어지고요. 3번 내에 역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천민영 씨의 오늘 실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수경 씨가 우리말 달인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천민영 씨가 도전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종 낱말의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기운이나 기세가 한창 때를 지나 약해지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내리막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내리막길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김수경 씨 960점, 천민영 씨 450점으로 김수경 씨가 우리말 달인에 도전합니다. 축하합니다. 도전 우리말 달인 정답입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에 부패란 없다. 김수경.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그녀. 오늘은 우리말 달인에 도전한다. 달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 그녀의 거침없는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는 김수경 씨, 지금까지 점수 96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일단 96만 원의 상금은 확보한 상태고요. 자, 달인까지는 5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이 한 문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96만 원의 상금이 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5문제를 다 맞히고 우리말 달인이 된다면 김수경 씨는 3,072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 많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쓰실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정도 액수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 네. 김수경 씨는 또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도 공부하면서 만나셨다면서요? 대학 시절에 이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헌법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안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복학하고 저를 도와주다가 예, 서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공부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그 연인 사이가 같이 공부를 하면은 방해되는 일이 많은가요? 도움되는 일이 많은가요? 초반에는 좀 공부를 조금 놓친 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서로 잘 성격이 맞고 생각도 잘 통하고 해서 오히려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오히려 든든한 힘이 됩니다. 네, 5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상금 192만 원에 도전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물건을 소유한 사람 또는 부부가 되는 짝을 뜻하는 낱말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장본인, 2번 당신, 3번 임자. 3번 임자입니다. 3번 임자. 맞습니다. 자, 1번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2번 당신은 듣는 일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또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였습니다. 3번 임자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상금 192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상금 384만 원에 도전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제시된 동영이의어의 길고 짧은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읽어주세요. 한 해를 보내며 거래처에 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앞에 감사는 짧게, 뒤에 감사는 길게 발음합니다. 앞에를 짧게 뒤에를 길게 발음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정답이면 384만 원의 상금과 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를 짧게 뒤에를 길게 정답입니다. 단체 서무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감사는 짧게 발음하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긴다는 뜻의 감사는 길게 발음합니다. 김수경 씨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상금 384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한자를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장단음도 자연스럽게 익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언어 습관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보통 집에서 문제 풀 때도 장단음은 잘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봐야겠죠. 이번 문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상금 768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판 보여주세요.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김수경 씨 출발. 동생은 뛰고 일했다 뛰고
저랬다 띄고 변덕이 띄고 심해 띄고 비를 띄고 맞출 띄고 수가 띄고 없다. 동생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 비를 맞출 수가 없다. 확정하십니까 이대로? 네. 시간 지났습니다. 동생은 띄고 이랬다 띄고 저랬다 띄고 변덕이 띄고 심해 띄고 비위를 띄고 맞출 띄고 수가 띄고 없다라고 답하셨는데 만일 이게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랬다 저랬다가 혹시 붙였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혹시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수경 씨의 친구분은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과연 친구분이 맞을지 김수경 씨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맞으면 달인까지는 2문제만 남게 되고 상금 768만 원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김수경 씨. 정답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랬다 저랬다가 한 단어였습니다.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동생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경 씨 상금 384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